안녕하세요. 운양고 1학년 여러분, 방구석 미술 시간입니다. 2학기 첫 시간이네요. 오늘부터는 한국 미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많이 봤던 도판들, 친숙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단원은 18, 미술사 길을 떠나자입니다. 그럼 같이 수업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한국 미술 시대별로 짧게 개관해 볼까요? 먼저 선사시대입니다. 첫 번째, 구석기 시대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초기 국가가 발생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는요, 그 특징이 아주 웅대하고 기상과 패기가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는요, 중국 남조와 교류하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은 신라는 금제관, 장식 등 귀족적이고 화려한 불교 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로 이어지게 되면서 신라 고유의 문화와 백제의 문화를 융합했으면서 또 당나라 서역과 문화를 교류하면서 섬세하고 화려한 특징, 그리고 호국사상과 결합한 불교 미술의 이상미를 이룩합니다. 발해는 고구려 미술을 계속 계승하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시대는 고려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시기는 10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중반이죠. 특징은 귀족과 호족 문화 아래 전개됐던 불교 중심의 우아한 미술이 특징적입니다. 통일신라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도 중국의 송나라와 원나라와의 교류를 이어나갔죠. 특히 고려시대에 발달된 미술로는 고려 불화와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비취색을 가지고 있는 고려 청자, 상감 청자가 발달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시기는 1392년부터 19세기 말까지. 그 특징은 숭유 억불 정책에 의한 사대부 중심의 유교 문화와 소박하고 서민적인 실용 문화가 함께 발전이 되었는데요. 그 시기는 조선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수업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도판을 보면서 미술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대입니다. 아, 이런 것도 미술로 포함을 시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뗀석기, 주먹도끼이죠. 사냥, 수렵, 채집이 시작되게 되면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돌을 쪼개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면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하게 되면서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 모양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자, 원시적인 모양이기는 하지만요. 여기 겉표면을 보니까 빗살무늬의 기하학적인 문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사시대 초기 국가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식 동검인 세형동검, 그리고 팔령구, 잔무늬 거울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겉표면에 기하학적인 무늬 등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농경문을 통해서 이게 청동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안쪽에 보면은 농사 짓는 모습이 보이지, 아하, 이때 시대에 농사를 짓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자, 울진울죽은 방구대 암각화, 신석기 말기에서 이게 초기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작품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은 물고기 모양 그리고 동물 모양 같은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사냥을 기원하는 목적에서 이런 암각화를 남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 삼국시대입니다. 가장 먼저 국가를 성립한 고구려의 미술의 특징은요, 웅온하고 진취적이고 기상이 넘치고 웅대하고 장대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진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장군총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커다란 돌을 쌓아가지고서는 이런
무덤을 제작을 했어. 스케일이 굉장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지 고구려는 북쪽에 아주 넓은 영토를 그때 장악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은 이 무덤 안쪽에는 어떤 벽화들이 남아있는지 함께 볼까요? 안악 3호분을 보면은 여기 주인의 묘상이라는 것이 무덤 벽에 이렇게 벽화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크게, 옆에 있는 종들은 작게 주대 종소가 나타나는 삼각형 구도의 벽화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의 미술이 왜 웅혼하고 뭐 기상이 넘치고 뭐 장대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무용총 수렵도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냥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동적으로 나타나 있죠. 이제 이게 봐봐, 고구려 시대라고 아주 오래된 시대에 그린 그림인데도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이게 산이야. 산은 이렇게 조그매. 근데 사냥하는 사람하고 이제 사냥하는 이 모습은 이렇게 크게, 그래서 주제를 부각시키면서도 주대 종소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이런 그림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구려 고분 벽화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나 이렇게 멋진 무덤을 만들어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배계층 혹은 뭐 권력층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고구려 고분 벽화를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권력층이 살아서 누렸던 모든 영화나 권세 같은 것들을 사후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주인의 생활이나 주인의 묘상이나 신하의 모습, 또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니까요, 무용총 천장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막 하늘에 막 봉황이 날아다니고 막 인동초, 당초문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뉘어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볼 수가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사후 세계에서도 영원한 것들이 있다라고 믿는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서대묘 현무도를 보면은 진짜 이제 고구려의 웅혼하고 또 진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보이죠. 아주 생동감 있는 현무의 모습을 벽화로 남기었습니다. 한편 고구려가 일본과의 영향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이는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서는 고구려 사람의 복식이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로 가볼까요? 백제 미술의 특징은 정교하고 온화하면서도 부드러움이 돋보이는 문화가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구체적인 미술품으로는 산수문전이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도안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그란 이 토산과 이게 뾰족해 보이는 삼각형의 암산, 그리고 토산 위에 있는 이게 나무 이런 것들로 봐서는 백제의 회화도 이렇게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미소라고 하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런 백제의 미소. 여기 보니까 이제 약간 웃으면서도 이렇게 널쩍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서산마의 삼존 불상이 이제 백제의 미술의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제 미술의 정수라고 꼽히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있습니다. 계속 백제 미술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령왕 발받침이 있습니다. 칠기법하고 금속공예의 정교함이 함께 합쳐진 작품이죠. 다음으로는요, 이제 이게 백제 탑의 전형이야. 아주 전형적인 백제 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붕의 처마 부분을 옥계석이라고 하는데 이 넓은 옥계석이 이 백제 탑의 특징입니다. 끝부분이 살짝 위로 반전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게 이제 백제의 이런 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1971년에 부여에서 방수 공사를 하던 도중에 우연히 이 무령 왕릉이 발견이 돼요. 연꽃무늬의 벽돌로, 이게 벽면 보니까 연꽃무늬 보이니? 벽돌로 축조된 이 무령 왕릉이 발견된 게 이때 당시에는 진짜 큰 사건이었어. 그리고 이 안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로 백제의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탐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삼국시대 신라의 미술입니다. 신라는요, 6세기경 가야를 흡수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지. 특히 금제관, 허리 장식, 귀걸이 이런 것들은 귀족적이고 화려한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김해 지방에 질 좋은 철이나 금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었던 영향이겠지. 먼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재료가 금동이고 미륵보살을 나타낸 거죠. 반가는 앉아있는 전신상, 사유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다들 한참 머무르다가 나와 이 작품이 주는 이 고졸한 미소와 또 생각하는 이 사유하는 모습에 다들 빠져들게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일본의 목조로 만든 게 있잖아. 일본의 국보 1호 알죠? 우리나라는 금동으로 제작을 했어. 우리의 미술의 우수성과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전파한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금령총 출토에 금관이 있어. 야, 이거를 진짜 화려하지 않냐? 이게 진짜 세련된 귀족 문화의 특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이거를 머리에 쓰면은 어떤 기분일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 그러면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금제 허리띠를 차고, 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진짜 정교하고 기가 막히죠?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입니다. 살아있는 듯한 말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다음으로는 금령총 출토의 기마인무령 토기야. 이 금령총의 묘주는 10대 전후의 소년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장용품을 넣어줌으로써 어린아이가 홀로 사후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마인물이 이 어린아이를 잘 보필해서 데려다 줄 것이라는 부모의 바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겠지. 다음으로는 이제 한편 신라의 미술이 아주 귀족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귀여운 토우, 이런 것들을 흙으로 만든 인형들처럼 서민적인 문화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보이지? 이게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미술에 사람들의 생활도 함께 녹아 있는 것이겠지요? 자,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미술입니다. 남쪽은 통일신라, 북쪽은 발해가 있던 시기죠. 불교 미술이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통일신라는 신라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고구려 백제 문화를 융합을 했고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멀리는 서역과 교류를 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섬세하고 화려한 특징을 보이면서도 호국 사상과 결합한 불교 미술의 이상미를 이룩했죠. 먼저 불국사로 가면 볼 수 있는 다보탑 그리고 그 옆에 석가탑. 이 석가탑은 봐봐. 2층 기단에 3층 석탑으로 이루어진 탑의 정형화, 이상미를 이룩한 거지. 다음으로는 성덕대왕 신종, 그러니까 에밀레종 안에 비천상이 이렇게 부조로 되어 있고 이 종을 이제 애칭으로 에밀레종이라고 부르지. 이 신라 미술은 정말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미의 절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 절정이 바로 이거야. 석굴암 본존불. 앞쪽의 방은 네모난 방, 뒤쪽은 원형의 전방 후원 양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존불 바로 뒤에는 10대 제자가 쫙 부조로 둘러싸여 있어. 근데 이 본존불 바로 뒤에는 12면 관음 보살상이 너무 아름답게 부조로 나타나 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미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물들을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미술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한국 미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이 등교하고 논술형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그럼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미술 그리고 조선시대의 미술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녕!